안녕하세요. 2월 4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폭락세 기술적 반등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강한 반등세는 오후에 김이 확 빠지면서 시들해졌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 반등세로 상당히 좋게 나왔고, 테슬라가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금요일 날 11% 폭등했는데 추가로 오늘 또 19.89% 폭등을 했습니다. 예. 다우가 143포인트 0.51% 반등했고요. S&P 500 지수 0.71% 반등이고 나스닥 1.34% 반등입니다. 테슬라 영향이 크겠죠. 반도체 지수는 1.24% 올랐고요. 마이크론 1.3% 상승했다가 마감하고 나서 0.24% 하락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 1월 물가 30년물은 내렸고요. 다른 종목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10년물 1.52%입니다. 패드가 3월 19일 기준금리 내릴 확률은 18%이고요. 동결은 82%입니다. 달러 지수는 97.67로 올랐고 원달러 1191로 살짝 내렸고 원엔은 10.96으로 내렸습니다. 위안은 그동안 쉬었다가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되면서 7.02로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는 추가로 3 내지 4% 폭락을 해서요. WTI가 49불대, 브렌트가 54불 선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여파로 기름 수요 줄어들 거다. 이것 때문에 유가가 지금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석의 전제를 항상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 시장은 바로 수요자 시장, 바이어 마켓이라는 겁니다. 사는 만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름이 남아돈다 이런 겁니다. JP 모건 분석은 1분기 기름 수요 얼마 줄어든다, 연간 전체로도 얼마 줄어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숫자를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당연한 것이고요. 기름 수요 지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숫자를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 이것보다도요, 오펙이 임시로 대규모 생산 감축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과거 한 80년대 아니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오펙이 이런 말 하기만 하면은 바로 유가 폭등해 버렸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펙은 시장 장악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마켓에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거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 카르텔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닌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각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등락이 이번에는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내린 것부터 보면요. 한국 49.8, 호주 45.4, 일본 48.8, 인도네시아 49.3, 베트남 50.6, 중공의 카이신 지수 51.1입니다. 이 중공 지수는 5개월 내 최저입니다. 스페인과 스위스도 내렸습니다. 오른 것은요, 인도가 55.3으로 크게 올랐고요. 이탈리아 48.9, 프랑스 51.1, 독일 45.3, 유로존 47.9, 영국 50, 브라질 51 이런데 미국의 마르키트 지수가 51.9이고요. ISM 지수도 50.9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특히 ISM 지수가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중공의 12월 산업이익이 전년비 6.3% 감소했는데 이게 4년 이래 첫 감소입니다. 호주 원자재 가격이 전년비 3.6%나 감소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호주는 수출의 대략 한 절반 이상을 원자재가 차지하기 때문에 호주 경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 가격 지수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가격이 크게 하락한 모습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12월 건설 지출 전월비 0.2% 감소했고요. 러시아가 2019년도에 1.3% 정도 GDP 성장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1.2%보다 선방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페이스 원딜 이행이 바이러스 때문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중공이
미국에게 이런 취지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준하는 그런 예측 불가의 재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주장이 결국 그 계약법상 일종의 사정 변경의 원칙을 내세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약 이후에 예상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 약속 조항의 일부를 좀 유연하게 적용하자.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1월 15일 사인된 그 합의서에 의하면은 그 30일 이내에 일종의 액션 플랜을 준공이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2월 15일부터 구체적 일정표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는 것, 즉 준공은 숙제를 하고 미국은 검사하는, 미국한테 검사받는 이런 그 일정이 기본인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내용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응이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그 준공산에 관세 부과 조치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국의 법 제도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갖고 자신들의 수입품은 그 관세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일종의 제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절차 다 거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 행정부가 이 신청을 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검토를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일정 기간 관세 면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세 부과를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이 관세 면제 신청에 대해서 대략 한 35% 정도 그 면제 조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관세 부과 조치에서는 기업들이 한 4,500개 이상 기업들이 관세 면제 신청을 했으나 불과 3% 정도만 이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지금부터 이 미국의 중공산에 대한 그 관세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매우 이제 엄격하게 그대로 이제 집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중공 그 주식시장 상장 종목이 한 4천여 개 되는 모양인데 3,257개가 하한가 맞았다고 합니다. 아주 짜릿했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한가 해봤자 말이죠. 10%밖에 안 됩니다. 예. 과거 서울 증시에서요. 정말로 전 종목 하한가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그 15%였습니다. 예. 시총 대략 상하이 증시 중공 주식시장 전체에서 시총 대략 한 3,930억 불 날라갔다고 이 로이터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당국의 대응책은 일단 그렇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요. 역레프라고 해서요.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걸 동원을 해서 대략 맥시멈 1,730억 불까지 유동성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래서 하락으로 사라진 돈이 대략 한 44% 규모입니다. 이게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역레포 금리도 내려서 일주일물 2.5%를 2.4%로 14일물은 2.65에서 2.55로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 본질은 이겁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들한테 이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가진 채권을 담보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가령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채권 돌려주고 돈 다시 받는데 그때 금리가 기존 연율 2.5%에서 2.4%를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역레포 규모가 위안으로 1.2조 위안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는데 이거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같은 그런 개념이죠. 실제로 어제 은행이 빌려간 돈은 1,500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도의 12.5% 정도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EU는 이제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브렉시트 됐으니까요. 그런데 존슨 총리는 영국의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자체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 이분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브렉시트 자체보다도 이제 EU하고 무역 협상을 맺는 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진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UK하고 EU 간에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이 쟁점이 전제가 되는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EU로서는 EU의 어떤 규칙, 규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역 협상의 상대방이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그 규칙이나 규범들을 영국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구체적 무역 협상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은 EU의 규칙이나 규범 이거 싫어서 떠난 거 아닙니까? 예? 영국이 브렉시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법규 싫다는 겁니다. 영국 자신의 법규, 어떤 규제, 질서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죠. 영국이 스스로 그걸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슨은 주장하기를 영국이 EU보다도 이런 규제하는 거나 뭐 규범이나 법체계 이런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U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벌써 무역 협상 전쟁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이 어떻게 충돌될지 주목이 됩니다. 아주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본질이 또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 것이죠. EU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의 완전한 접근권 이겁니다. 시장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EU에 그런 시장이 없다면 영국이 협상을 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EU 입장에서도 영국이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돈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시장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또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EU의 규칙은 싫다 이것입니다.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리겠다. 그것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맛있는 그 사과 중에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먹겠다. 뭐 존슨 입장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단일 시장의 완전한 채권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EU의 규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EU의 그 규제 체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은 노르웨이한테는 배울 거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캐나다 비슷한 모델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EU가 호락호락하게 영국이 원하는 거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무역 협상이 진짜 전쟁이 되는 이유이죠. 진행 경과 이제 재밌게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은 의료인들이 중공과의 국경 전면 봉쇄를 요구하면서 스트라이크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가운데 호텔 종사자들 대략 한 40% 정도가 이번 신종 코로나 이 여파로 실업될 수 있다. 이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5,544명 중에서 5,200분이 좋다.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자네 대통령 인정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빨랑 꺼지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 짜증나게 하면 확 밟아서 삐대짐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보여서요. 아주 좋습니다. 세금 파먹고 헛소리로 국민들 짜증만 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공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벌렁댑니다. 24,042명 중에서 22,782분이 지금 화가 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도대체 말이죠. 저 모슴 새끼가 말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좋아요 누른 164분입니까? 그 164분이 혹시 중국 사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 저거 말이죠. 도대체 중공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중공이 이웃은 맞습니다. 누가 이웃 아니라 합니까? 중공을 혐오하는 마음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중공이 그 인권 탄압, 공산 독재 이런 거 저는 싫습니다. 그래도 중공이 좀 착하게 변해서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으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공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됩니까? 이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요, 도대체 이 범죄의 소굴인지 그 악의 소굴인지 하여튼 이 청와대 인간들이 부정선거 혐의로 지금 무더기로 기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라는 했다는 그 자가 지금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누가 봐도 지금 몸통은 좀 문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무슨 새끼는 아가리 꾹 쳐닫고 말이죠. 중공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뭐 이 지랄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네? 그래서 추미애, 김오수, 이성윤 이 인간들 지금 고발당한 지가 언제입니까? 왜 지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예. 빨리 수사를 해서 깜빵에 쑤셔 넣었으면 아주 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몸통을 닮아갖고 말이죠. 저것들 아가리 벌렁댈 때마다 짜증지수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님께서 검찰권을 맡긴 그 뭐 국민의 뜻, 또 헌법 가치 이거 제대로 실천을 하셔갖고 빨랑 저것들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 처리가 될지 쓰레기 처리가 될지 하여튼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검찰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는 그 말씀은 문재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는 그 결기 아니겠습니까?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헌법 파괴 세력이 누구인지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 세력들이 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의 가면을 쓰고 지금 선거판에 나서갖고 거짓말로 선전, 선동 오지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빨간 기생충들 이 판에 모조리 소각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이 전화위복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금 그 예견이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